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5살입니다. 3년 전이죠. 32살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바로 그 기업이고요. 2015년도 대졸공채로 당시 경쟁률 제 기억에 100에서 200대 1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인 스펙은 지금 와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학교는 인서울 4년제 국민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학점 중간 이상, 어학은 토익 915점, 기업 공모전 우수상, PT대회 최우수상, 교내 경진대회 우수상,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젊은 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저의 초석이 됐었던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학시험 이런 거는 도대체 왜 기업의 직무와 상관이 없는데 입사자들한테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안 돼요. 네? 회사에서 영어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퇴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검색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검색까지 해서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직자거나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대기업을 다닐 분들이거나 다니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보다 어린 분들 중에 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만둔 이유가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인데, 도대체 저는 어떤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연봉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기업에 다녔고 대략 4,500 정도 받았습니다.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기업에 다녀도 6천 벌든 7천 벌든 8천을 받던 월급쟁이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재테크할 수도 있겠지만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과 페어하게 경쟁해서 승부를 볼 수가 없고요.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나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생업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한 분들이겠죠. 다시 본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친구들, 지인들, 직장 선배, 동료, 후배 다 미쳤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관두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셨습니다. 전화국을 왜 관두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해지기 어렵겠다라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죠. 행복이 아닌 비슷하거나 격까지 치는 다른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회사니까 대리점, 인터넷 설치 이런 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했던 일은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 수주, 계약, 입찰, 협상, 꽤 멋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는 일도 남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꽤 멋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 수 있을 정도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만족을 하지 못했었고, 제가 직장에 속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너 잘 살았냐? 그래?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 들어버린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물론 그분들의 인생과 역량, 그분들의 인격,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존경합니다. 지금 많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급여 받고 연봉이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애 키우고 애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중형차 한 대에다가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 그게 삶을 통해서 이룩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힘들고 내가 쉬고자 할 때 쉬지 못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흘렀을 때 과연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과정 한가운데 있는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쳇바퀴 안에 살면서 그렇게 청춘을 살았으면서 내 아이에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임마, 너 행복하게 인생 살아야지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조언, 충고,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들, 이야기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도 있어요. 대부분의 대기업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띠고 있죠. 오너가 있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뭐 오너가 있고 없고 주식회사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속한 어떤 직원이라면 그 직원은 회사의 주인이 되기 힘듭니다.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직자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주인이 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구조적으로 가만 보니까 이건 뭐 노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구직자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이면서 좀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도움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엄청 잘해서 CEO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인은 주주거나 LG나 삼성 같은 회사라면 뭐 오너가 되겠죠. 회사에 다닌다면 주인이 될 수 없고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 다닐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되돌릴 수 없고 지금의 나이, 젊음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전부 다 한때인데 회사를 다니면 인생의 많은 부분 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 소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시간을, 제 인생을 제가 걸어왔던 노력 그리고 나라는 사람 남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